고추는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많이 먹는 채소로 그 특유의 매운맛은 음식을 전혀 다른 맛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우리나라 음식 문화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고추를 재배하고 있고 고추를 이용하여 다양한 요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중 FTA 등 세계 무역 시장의 개방으로 국내 고추 재배 농가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많은 물량의 고추와 경쟁해야 하는 동시에 재배 면적 감소, 농촌 인구 노령화, 생산 인력 부족 등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국민 식생활 패턴 변화, 기후의 다양화 및 고급화로 인해 고추도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고품질 재배 기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사단법인 한국고추산업연합회에서는 우리 농업인들이 고품질 고추를 생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본 영상물을 제작하였습니다. 본 영상에 수록된 내용은 고추 재배의 일반적인 내용으로 모든 지역, 모든 작형, 모든 종자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고추 재배의 결과는 품종 선택, 농가의 재배 특성, 일기 등 외적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고추 재배에 따른 작형 선택, 재배 특성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고추 재배의 실제 사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실 영상에 도움을 주신 분들은 경상북도 영양군의 고추 재배 농가 방영길님과 충청북도 괴산군의 고추 재배 농가 김봉기님이십니다. 영양군의 고추 재배 농가 방영길님은 약 10여 년 전 기한과 동시에 고추 농사를 짓기 시작하여 지금은 전국에 2명밖에 없는 고추 마이스터에 이르렀으며 방영길님의 고추 재배는 유기농의 기반을 두어 고추를 재배하고 영양군 농업기술센터와 협력으로 다양한 시범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괴산군의 김봉기님은 40여 년간 고추 농사를 비롯하여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김봉기님의 고추 재배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관행 노지 재배 방법으로 고추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직접 경험한 것을 여러분들께 전수해 주실 분은 방영길 마이스터이십니다. 파종은 정시기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비가림, 터널 노지, 억제, 촉성과 조생종, 만생종 등 작형 숫기에 따라 파종일을 결정해야 성공적인 고추 농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추의 파종 방법은 고밀도 트레이, 벼 묘판, 육묘용 트레이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육묘는 90일 이상 장기 육묘에 조기 정식 밀식 재배를 하는 그러한 농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지 경우 일라이트 부직포 재배는 4월 중순, 일반 노지는 4월 말경에 정식하는 것을 목표로 일정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종 시기 결정은 그로부터 90일이 앞당겨진 날짜 3월 15일에서 90일을 빼면은 12월 중순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육묘 일수가 결정이 됩니다. 직접 육묘에 있어서의 가장 좋은 점은 내가 원하는 품종을 원하는 방법대로 원하는 목표를 가지고 육묘를 할 수 있는 강점이 있는 반면에 육묘상의 그 환경이 안 좋을 경우 육묘를 실패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인도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육묘한 것을 사오면 그러한 동절기에 내가 수고로움을 덜 수 있고 또 소량 재배한 경우에 그 편의성이나 이러한 유리한 점은 있습니다. 육묘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종자의 선택이고 그 다음에 파종해서 고추를 키워야 되는 상토의 선택입니다. 품종은 지역과 그 농가에 맞는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고 신품종을 선택할 경우 소량으로 심어서 그 결과를 보고 검증된 것을 심어야만 목적하는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추 농사를 시작하면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부분이 육묘입니다. 육묘상 관리 방법에 따라 병해충의 발생부터 수확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일부의 경우 젖목으로 고품질 고추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육묘 있을 때 젖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젖목묘를 쓰는 이유는 토양병의 약한 부분, 역병이라든가 풋마르병이 있는 경우에 젖목을 하면, 대목은 이러한 역병이나 풋마르병에 굉장히 강한 내성을 가지고 있어서 죽지를 않습니다. 접목했을 때 클립 고정이 잘못된 경우 고사하고, 접목 후 초기에 외부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고 습도 유지 관리함으로써 활착이 잘 될 수 있도록 초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며 어렵습니다. 정식 후에는 접목한 대목에서 곁순이 올라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대목에서 발생되는 곁순을 제거해 주어야만 올바른 고추가 나올 수 있습니다. 유리재배와 관행재배의 차이점은 크게 두 가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화학 비료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는 유기화학으로 제조된 작물 보호제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관행재배는 이 두 가지를 쓸 수 있고 유기재배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유기재배에 있어서는 방제할 수 있는 약재를 만들어 쓰거나 아니면 유기농자재로 등록된 약재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생산비가 최소한도 30에서 50%, 많게는 2배 가까이 생산비가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유기재배를 할 때는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고추는 재배 기간이 가장 긴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서리가 마치고 서리가 올 때까지 무상 일수 기간 동안 고추가 재배되기 때문에 처음에 밭장만을 할 때 충분한 퇴비와 밑거름이 받쳐주지 않으면 고추 생육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점적 관수를 설치하고 수시로 영양분을 공급함으로써 후기 관리까지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수분 관리를 함으로써 품질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설비 투입이 필요합니다. 일항의 형상은 재배하는 토양의 비옥도, 품종, 재배 작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근에 보급되는 품종은 다수확을 위하여 가지가 많으므로 지나치게 밀식하면 병충해 방제, 수확 등의 관리 작업이 불편하고 탄저병 등의 병 발생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일항을 높이면 수확량이 증가되고 역병 발생이 감소되므로 일항을 높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 빠짐이 나쁜 포장은 가급적 외줄 재배로 유도하고, 일항의 높이는 20cm 이상 높게 하여 물이 잘 빠지도록 사전에 정비해야 합니다. 일항 높이에 따른 수량의 변화와 역병 발생률은 표와 같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일항 관리의 한 방법으로 요즘 멀칭 비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멀칭 비닐을 사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통상 비닐 멀칭을 하는 이유는 지온을 올려서 고추가 조기 활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과 잡초의 발생을 억제해주는 역할, 또 하나는 수분을 증발시키지 않고 가지고 있도록 하는 이 세 가지 역할이 있는데, 투명 멀칭을 하느냐, 흑색 비닐 멀칭을 하느냐의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일반적인 멀칭 비닐의 두께는 0.03mm, 폭은 180cm로 10아르당 1000m의 길이가 소요됩니다. 설치 시기는 촉성 재배는 정식하기 7에서 10일 전, 노지 조숙 재배는 3, 4일 전에 설치합니다. 피복 자재가 고추 재배의 수량 및 잡초 발생에 미치는 영향이 각각 다르니 표를 참고하여 선택하길 바랍니다.
육묘기에는 영양 생장과 생식 생장의 균형을 적당히 맞추어야 합니다. 이를 맞추기 위하여 저온기에는 육묘기간을 길게 하고 고온기에는 육묘기간을 짧게 합니다. 육묘 상자에서 기르는 모는 65일에서 70일 묘가 좋고 고추의 본잎이 11장에서 13장일 때가 잎과 뿌리의 활력이 좋으므로 정식 시 원래 육묘의 깊이대로 심어야 합니다. 만약 이보다 깊게 심으면 착근이 늦어지고 얕게 심으면 건조 피해를 받아 착근이 늦어지고 뿌리가 약해져 역병에 더욱 약해집니다. 정식할 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게 가장 좋은데, 하나는 봄밭에 나가서 냉해 피해를 안 받고 클 수 있는 시기, 또 하나는 육묘 일수하고 두 가지가 충분히 고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는 90일 육묘를 원칙으로 해서 육묘를 하기 때문에 4월 15일에 정식이 될 수 있도록 90일 이상의 육묘 일수를 맞춰 놓습니다. 그것이 우선이라고 보고요. 4월 15일 이후에는 기상청의 날씨 예보에 따라서 최소한도 일주일 정도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 날씨가 예보가 된다면 정식 시기를 바로 잡아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정식할 때 제일 좋은 것은 방제 처리를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가져갈 수 있고, 살충제, 살균제, 특히 탄저 부분이라든가 진딧물 부분은 이때 방제를 해서 나감으로 해서 시간과 노동력을 세이브할 수 있고 그 효과도 굉장히 큽니다. 정식 후에 충분한 수분이 공급이 된다면 초기 활작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생산성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정식 후 최소한도 3일에서 5일 사이에 관수를 해줬을 때 활착을 빨리 해줄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정식에 따른 제식거리는 일항 조성과 마찬가지로 토양의 비옥도, 품종, 수확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제식거리가 넓어지면 초기 수확량이 적고 밀식하면 초기 수량은 많으나 후기에는 병충해의 피해가 심하고 수량이 급격히 감소하며 품질도 떨어집니다. 노지 조숙 재배의 경우에는 보통 10아르당 1열 재배 시 90 곱하기 40cm 또는 120 곱하기 30cm 간격으로 2770주, 100 곱하기 30cm 간격으로 3330주, 2열 재배 시 150 곱하기 40cm 간격으로 3300주를 심는 것이 적당하나 재배 포장의 비옥도 등을 고려하여 심는 주수를 늘려주어도 좋습니다. 과도한 밀식 재배 또는 과비로 인하여 초세가 지나치게 무성해지면 전지와 전정을 실시하거나 줄기를 감벌하여 통풍과 채광을 확보해 주어야 합니다. 정식 후 고추의 성장을 위하여 각종 영양분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분수 호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압력을 낮게 하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역시 추비에 따라 고추의 생육과 수량은 달라집니다. 고추 재배 시 비와 바람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목재 또는 철재를 일정한 간격으로 꽂아 식물체를 유인줄로 묶어줍니다. 유인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유인줄을 이용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인의 목적이 바람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부분하고 고추가 처지는 걸 방지해 주는 부분, 그 다음에 해를 잘 받게 해주는 부분, 바람이 잘 통하게 해주는 부분, 이러한 환경적 관리를 유인으로서 해결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많이 벌려주는 유인 방법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농업기술의 발전으로 다른 유인 방법이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번거롭더라도 그물망을 쳐서 가지를 따로따로 이렇게 유인해 주는 방법이 고추 생산, 품질 모든 면에서 훨씬 유리한데, 그로 인한 그 투입 비용이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기를 꺼려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면 유인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생육에서 도장이 안 되고 절간장을 짧게 해서 키워 올린다면 고추 수확량은 굉장히 많은 그런 증산의 효과를 가져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양수분 관리하고 유인 관리가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 기술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인은 고추 입장에서 유인을 해야지 작업 생산하는 생산자 입장에서 유인을 하면은 그만큼 손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하리라 봅니다. 고추의 뿌리는 천근성이라 주로 표토 부분에 분포하므로 토양이 건조하면 수량이 낮아지고 품질이 떨어지는 단과 현상이 생기는 등 여러 가지 생육장애 현상이 생깁니다. 따라서 토양 수분을 적절히 유지하는 것은 좋은 생육과 높은 수량을 올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노지 재배 시 적정 관수량은 75cm 일항에서는 일항 관수로 3일에 30mm, 150cm 일항에서는 일항 관수로 150mm로 관수하는 것이 증수 효과가 있어 이를 표준 관수량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여 관수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통상 비가 푹 왔을 경우 질땅에서 일주일이 지나면은 물을 공급하지 않으면 수분량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모래땅인 경우 수분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따라서 관수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시간에 어떻게 공급하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고추가 물은 싫어한다 그러지만 물을 또 좋아하는 게 고추입니다. 노지 조숙 재배와 터널 재배는 재배 면적이 넓기 때문에 제초 노력이 많이 들어 두둑 멀칭 재배를 많이 하는데, 제초제는 친환경 재배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백색, 검정 또는 청색 비닐 멀칭을 사용하여 지표면의 광을 차단하면 잡초 발생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비닐 멀칭을 하지 않은 부분에 잡초가 발생하면 어쩔 수 없이 인력으로 제초하여야 합니다. 이 농사는 풀하고 싸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일단 친환경에서는 제초제를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유기농업 자재로 주로 많이 쓰는 것은 자담 오일, 자담 유황, 그 다음에 미생물, 이렇기 때문에 미생물을 주기적으로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